비싸 보이는 식당에 들어와 앉은 이 남자 올드먼. 그는 뛰어난 수완을 가진 경매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높은 값어치를 가진 부모님의 가구를 팔아보고 싶다는 여자. 그 전화를 뒤로하고 그는 본업인 경매일에 나섭니다. 언제나처럼 능숙하게 경매를 진행해 나가는 올드먼.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매를 진행할 때 미리 친구를 심어두고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낙찰을 받아 그림을 빼돌리는 일이었죠. 이들이 빼돌린 미술품의 양은 한두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가구를 팔고 싶다던 이베슨의 재촉을 받고 올드먼은 그녀의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던 건 이베슨이 아니라 관리인 프레드. 돈이 될 만한 게 있나 집을 둘러보던 올드먼은 특이하게 생긴 뭔가를 집어듭니다. 이를 로버트에게 가지고 가 보여주지만 다음날 다시 미술품 감정을 하던 올드먼은 기계 부품이 그려진 작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집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음을 알게 된 올드먼은 경매 일을 맡기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로 했던 이날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 이베슨. 저녁이 돼서야 올드먼에게 전화를 걸어오지만 그 내용은 한편 기계부품이 무엇인지 의뢰를 맡겼던 로버트에게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되는 부품이 18세기 로봇의 부속이라는 것. 경매가 무산된 만큼 로봇 부품 회수도 힘들다 생각했지만 이베슨에게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처음으로 그녀와 전화가 아닌 벽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올드먼. 하지만 그녀는 극심한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죠. 올드먼의 도움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구들을 경매에 내놓기로 한 이베슨. 그렇게 가구 감정을 위해 이베슨의 집을 들락날락하게 된 올드먼. 하지만 그가 진짜로 관심 있던 건 복항송의 로봇 부품을 모으는 것이었죠. 며칠 후 그는 이베슨과 연락이 닿지 않자 관리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관리인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하자 걱정이 된 그는 음식을 사들고 그녀의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거부하는 이베슨. 그래도 자신을 위하는 올드먼의 행동에 그녀는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렇게 다시 속도를 내는 경매 목록 작성. 그런데 하루는 올드먼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나가는 척 소리를 내고 동상 뒤로 숨는 올드먼. 이베슨의 얼굴을 보게 된 올드먼은 그녀에게 더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한 꽃다발 선물까지 준비하게 되죠. 하지만 경매일로 다시 날카로워진 그녀. 그날 저녁 이베슨은 다시 올드먼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합니다. 조금은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그와 이야기를 하며 심리치료를 하고자 하는 이베슨. 그런 그녀를 또 보고 싶었던 올드먼은 집에 가는 척 다시 동상 뒤로 숨습니다. 그런데 Who's there? No, get out! No, please get out! 그녀가 놀라 소리치는 바람에 올드먼은 헐레벌떡 도망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 그녀에게 숨어있던 사람이 자신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러자 Get out! I want nothing more to do with you! Get out! 하지만 떠나려던 올드먼의 뒤에 나타나 서는 그녀. 이날 일을 계기로 이베슨은 더 이상 올드먼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법 연인인 티가 나는 두 사람. 그런데 하루는 로버트의 여자친구 사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녀. Everybody's got to be on their guard. All the time. 한편 이베슨도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올드먼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다음 날 언제나처럼 이베슨을 찾아간 올드먼. 그런데 그녀의 집에 그녀는 없습니다. 그녀의 실종 사실에 멘붕에 빠진 올드먼은 담당을 맡았던 경매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경매사로 언제나 성공가도를 달렸던 올드먼. 하지만 그에게도 사랑만큼은 평생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베슨을 만나며 사랑의 감정을 느꼈지만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녀. 과연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올드먼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드먼의 직업은 경매사입니다. 물론 경매사이기 전에 뛰어난 미술품 감정가이기도 했죠.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고 그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매사. 그는 마치 법관처럼 명쾌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주 명쾌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컸던 그는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자란 존재는 신비한 동경의 영역이었지 자신 옆에 둘 수 있던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겉보기에 그는 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여자를 바꿔가며 데이트를 하는 로버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가 아예 여자에 관심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그가 수집하던 미술품 전부가 여자를 그린 초상화라는 점에서 그의 숨은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결코 가질 수 없던 여자를 그림으로나마 수집하며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인의 초상화를 보며 현실 속 여자를 부정한 채 더 나은 여자와 함께 있다고 자위를 했던 거죠. 그러던 그에게 이베슨이라는 운명의 상대가 나타납니다. 항상 제멋대로 이야기를 뒤집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던 여자지만 올드먼은 그녀에게 조금씩 끌립니다. 그래서 여자 심리에 해박한 로버트에게 조언을 들으며 그녀의 마음을 살 방법을 궁리하게 되죠.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마음을 연 이베슨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올드먼.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솔로 생활을 청산할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가 사라지며 그는 낭패감에 휩싸입니다. 여지껏 진품과 가품을 명확히 구별해왔지만 눈앞에 나타난 여자가 자신과 함께 미래를 그릴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는 그 경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올드먼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미술품을 감정하는 그의 직업 특성상 장갑은 그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겠죠.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장갑을 끼고 있다는 건 직업에 대해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가 결벽증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가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지에 더 집중해봐야 합니다. 올드먼은 여자와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장갑을 착용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장갑을 끼는 행위는 더러운 세속적인 부분과 거리를 두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장갑을 벗는 행위는 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증거로 처음 이베슨과 제대로 마주하던 순간 그는 장갑을 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올드먼이 더 이상 순결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녀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란 걸 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하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도 올드먼은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장갑을 착용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걸 알게 되자 그는 황급히 장갑을 벗게 되죠. 더 놀라운 건 이베슨이 사라진 뒤
그가 경매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올드먼이 철저하게 지키던 순결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토록 지켜내던 고결한 순결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영화는 사랑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릴러적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이베슨의 실종, 그리고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들은 이 영화가 단순히 로맨스 영화나 스릴러 영화로 규정 지을 수 없는 모호함을 선사하고 있었죠. 다만 이 영화를 보기 앞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지 않는 편을 권합니다. 다량의 떡밥이 뿌려진 뒤 영화 말미에 차곡차곡 이를 회수하는데 정보가 많을수록 그 과정에서 오는 쾌감이 덜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평생을 여자의 초상화를 모아오며 현실 속 여자를 외면했던 남자 올드먼. 그의 짧고도 강렬했던 첫사랑 이야기, 아니 첫사랑의 추적극을 다뤘던 영화 베스트 오퍼였습니다.